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오래오래 기다리셨던 헬로부동산이 새봄맞이 새 단장을 했습니다. 요즘 MZ님들 부동산에 관심도 많고 고민도 깊잖아요. 그런 MZ님들을 위해 부동산의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MZ 부동산의 내비게이션이 될 김효선, 오늘 특별히 함께하게 된 김정현입니다. 정열님은 저와 같은 올백 자문센터에서 금융을 담당해주고 계신데 오늘 특별히 대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스튜디오가 좀 들떠있죠. 특별한 분이 오셨다고. 네, 바로 오늘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미모와 지성과 센스까지 겸비하신 개인금융부문 부행장님이신데요. 이현의 부행장님을 모셨습니다. 부행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희 부행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라떼는 말이야인데요. 저도 사실 간발의 차이로 MZ세대에 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김희원님과 부동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경험이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자꾸 김희원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할 때가 좀 있기는 한데 무슨 뜻이죠? 네, 그 속에서 하지만 깨닫게 되는 또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제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제 빠르게 변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그 해답은 과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도 부행장님의 과거 경험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2, 3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빠르게 상승해서 아직 주거 안정을 확보하지 못한 MZ님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큽니다. 네, 제 주변에도 너무 오른 집값 때문에 주택 구입을 포기해버리거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수도권 외곽으로 눈을 돌리는 MZ님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 내 집 마련은커녕 당장 월세가 너무 올라서 고민인 분들도 많고요. 부행장님도 혹시 이런 시기가 있으셨나요? 저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젊은 후배 직원들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20대에는 이제 취업 고민하고 30대에는 내 집 마련 고민. 저도 이런 시기를 거쳐오긴 했지만 그 라떼에 비하면 고민의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언제부턴가 신혼집 하면 적어도 서울의 아파트 전세 정도로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어릴 때 한지붕 세가족 이런 드라마 보면은 문간방이나 2층 단칸방 이런 데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세대의 눈높이와는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부행장님 때와 비교하면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 우리 농협 일을 시작하고 또 이제 주위에서 막 결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주거의 첫 번째 이제 목표가 월세에서 전세로 이제 옮기는 것이었고요. 특히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일수록 또 주거 환경은 조금 더 열악했던 거로 기억이 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도 풍족했던 친구들은 신혼 때 자가를 구입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들 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MZ님들의 우선순위가 결혼보다는 주거 안정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변에서도 그 결혼해서 같이 모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최소한 전세 자금은 마련해서 결혼하자 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요즘 시대의 상황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빨라지고 있고 또 소득은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MZ님들은 지금도 무리해서 뭐라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만 해도 사회생활을 지금 시작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동안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랫동안 또 크게 올랐던 적이 없었거든요. 부행장님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분 위원님이랑 저랑 세대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때가 과거에도 몇 번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있었다니 놀라운데요. 기억나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처음에 농협에 입행할 때 그때쯤인 것 같은데요. 1985년부터 88년 3년 동안 우리 1인당 국민 GDP가 2배 정도 늘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험했던 아주 굉장히 호황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때 집값도 아마 폭등을 했죠. 나 때랑 비교하면 요즘 집값 오른 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아, 소득이 그렇게 늘어났고 또 집값도 그렇게 크게 올랐으면 그때도 지금처럼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산 증식 속도 차이가 굉장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 저는 좀 철이 없어서 무주택자였습니다. 예, 집값이 뭐 자고 일어나면 뭐 굉장히 말을 못할 정도로 올라 있었고요. 뭐 저도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고 좀 좌절했던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택 관련 통계가 없었고 지금처럼 그 인터넷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가 않아서 실시간 체감은 좀 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언론에 노출이 됐다면 더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뭐 코로나 등으로 인한 유동성으로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나면서 그때랑 비슷한 그런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2008년인데 수도권 주택 가격이 연 한 20%씩 크게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이랑은 다르게 뭐 수도권만 좀 올랐었는데요. 그때도 최근에 주택 시장 못지않은 불안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행장님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소득이 많아질 때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꼭 필요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꼬마 빌딩 같은 그 상업용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부동산은 이제 특성상 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이 큰데 그래서 요즘 꼬마 빌딩 가격이 꼬마가 아니에요. 너무 뭐 옛날 얘기 같긴 하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땅도 생산되는 상품이나 또 수요의 가치에 따라서 좀 가격 결정이 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쌀 농사가 잘 되는 그래서 수확량이 많았던 이천이나 철원, 나주 같은 지역은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땅 가격도 높았습니다. 특히 이천처럼 수도권하고 가까운 지역은 상대적으로 유통비가 좀 적기 때문에 나주보다는 또 비쌌던 기억이 납니다. 오, 재밌네요. 예전에도 땅주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토지의 활용 가치가 높고 수요가 많은 부동산 가격이 높았었네요. 요즘 건물도 위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임대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주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주택에서 완전 실수요 시장인 임대차 시장도 집주인이 올리고 싶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전월세 상한선을 정하지 않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정체되거나 낮아질 수 있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폭등하게 되죠. 네, 제가 봤을 땐 소득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많아지는 경제 성장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또 매출이나 또 임대료의 영향도 크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행장님이 겪으셨던 때들과 같이 최근에 또 한 번의 시장 사이클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또 언젠가는 다시 하락기가 올 거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상승기가 올 거라는 경험이죠. 부행장님의 경험을 좀 뒷받침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신뢰가 가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올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MZ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여기 계신 두 분 그리고 MZ세대보다 조금 더 살다 보니까 인생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미련을 갖고 후회하는 시간을 좀 털어버리시고 또 하루라도 빨리 다가오는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번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타이밍이 왔을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리스크가 있는 시작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든든한 시드머니를 좀 차곡차곡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금융 쪽의 투자 상품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언젠가는 올 그때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부동산 시향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출연해 보니까 이제 헬로 부동산 MZ 브로네비와 친해지시면 될 것 같네요.
깨알 홍보까지. 네, 부행장님 말씀처럼 하다 보면은 우리 MZ님들이 나중에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또 다른 또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에서 일어나온 이런 공감과 이런 말씀들이 MZ님들께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작게나마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저도 좀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MZ 브로네비만 믿고 따라와!